내가 지금 봐도 되니까 교재명이랑 페이지랑 번호 알려주면 할게요. 없니? 없어? 그럼 바로 거 이어서 할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그 개념적으로는 절대부등식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살 끝이 났는데 오늘은 유명한 절대부등식 유명한 절대부등식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식으로 먼저 적어줄게요. 2분의 a 더하기 b 그거는 루트 ab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 라고 하는 절대 부등식이고 조건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2분의 a 더하기 b라는 값은 항상 루트 ab보다는 같거나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2분의 a 더하기 b라는 걸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여기 루트 ab라는 걸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개념 수업이니까 얘를 왜 산술평균, 왜 기하평균이라고 하는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마침 오늘 딱 둘이 있으니까 뭐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지. 리나랑 윤서가 있는데 한 명은 40점을 맞았고 한 명은 60점을 맞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두 놈을 가지고 두 사람을 가지고 평균을 이렇게 내버리면 평균이 50점이잖아. 그치? 이게 산술평균이거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평균이라는 건 너네들의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나한테. 근데 너네끼리만 점수를 알아. 그래서 얘들아 너네 이번에 몇 점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네가 저희들이 평균 50이에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너도 그냥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55 이게 평균이야. 그냥 난 몰라. 구체적인 건 모르는데 내 생각은 50, 50이라고 생각하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평균의 개념이거든. 이게 산술평균이야. 기하평균은 뭐냐면 기하라는 거는 마치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 이런 거지. 어떤 사각형의 넓이가 있었대. 어떤 사각형의 넓이가 있었는데 평면의 길이가 a고 평면의 길이가 b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해가지고 넓이를 구해봤더니 64라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다시 A랑 B를 곱한 값이 몇이 나왔다고? 64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나는 A랑 B의 변의 길이를 모르는데 넓이만 64라고 알고 있잖아. 그럼 나는 이걸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 면의 길이 한 면의 길이를 몇으로 그냥 생각해버리라는 걸까? 그거야. 그게 기하평균이야. 88. 8로 생각해버려야지 이게 기하평균이야. 그럼 여기 64에다가 어떻게 해버리는데? 루트만 씌우면 이게 기하적으로 평균이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 A. 둘을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그게 마치 한 면의 길이처럼 느껴지니까 그걸 평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것 역시 맞는 것인가라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증명을 이제 해볼게. 일단 나의 전략을 먼저 얘기하자면 한쪽을 0으로 만들 거거든.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루트 a 요게 0보다 같다. 이렇게 식변형을 할게.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루트 ab가 뭐가 한쪽을 0으로 만들었어. 우리 저번 시간에 증명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밑에 2가 굉장히 거슬리지 않니? 양변 2를 곱해가지고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루트 ab라고 해봅니다. 이렇게 식별형을 다시 한번 해주고 여기까지도 괜찮아. 그 다음에 나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좀 나거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a라는 놈을 루트 a의 제곱으로 관찰을 할게. 괜찮지?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거기에 b라는 놈마저 루트 b의 제곱이라는 관찰을 해버릴 때 이렇게 된 거지. 똑같은 거 맞지 이거? 맞잖아. 여러분들 얘를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가능하지? 누구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자체의 제곱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다 됐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의 제곱이라고 하면 항상 이거보다 어때야 돼? 맞구나 이거 항상 설명하는 거 맞네. 왜냐면 얘는 다 같은 부등식이야. 다 같은 부등식이야. 오케이 좋아.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것까지 증명을 했어. 마지막에 뭐까지 해줘야 된다고?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 것까지 얘기해 줘야 되지. 그러면 여기는 요 놈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루트 a랑 루트 b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랑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까지. a랑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까지가 완벽한 설계에 대한 얘기고, 이런 조건이 왜 붙었을까 하는 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거든. 사실상 이 a라는 놈은 누구 안에 있었어? 루트 안에 있었던 놈이라서 이 a가 음수일 수는 없었던 거야. 이 b도 사실은 루트 안에 있었던 거라서 음수일 수는 없었던 거지. 그래서 a가 뭔가 크다, b가 뭔가 크다라는 조건이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도 여기 왜 a 0, b 0이 왜 없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 근데 a가 0이고 b가 0이면은 식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왜냐면 한쪽이 0, 0 이렇게 돼버리거든. 식이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조건이 붙지 않았을 거야.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탄술 기하 평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쓰일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면 이번 시험에서 꼭 한 문제는 나올 거이니 또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알잖아. 어떤 파트에서 꼭 한 문제는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 무조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호시, 슈바르츠. 호시 슈바르츠 뭐였더라? 부동식. 사람 이름인가 봐. 호시 슈바르츠의 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쪽 우변을 먼저 작성을 해볼게. ax 플러스 by의 제곱꼴로 일단 우변을 쓰게 되거든. x의 개수가 a라는 것뿐이지. 여기 y의 개수가 b인 것도 보여. 다시 x의 개수 a, y의 개수 b 이렇게 지금 된 거란 말이야. 좌변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개수를 분리시켜.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 x랑 y를 어떻게 분리시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곱을 이렇게 붙여줘. 이런 거지. 이게 호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야. 근데 이것 역시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걸 잘 못 봤어 내가. 그래가지고 두 개의 선택지가 있으면 얘를 내거든. 그래서 얘는 빈출도는 낮지만 일단 개념 수업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이건 문제 풀이 때도 안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해. 근데 여러분 알아두긴 알아둬야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쓰게 되는데,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 그치? 이거에 의미가 있으니까 보자고.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또 역시 전략을 일단 한쪽 0을 만드는 걸로 할게. 요걸 일로 이렇게 넘길 거야. 대신 넘길 때 여러 번 쓰기 귀찮으니까 아예 풀어가지고 써버리자. a제곱 x제곱 하면 a제곱 x제곱 이렇게 나오지. 요거랑 요거 하면 a제곱 y제곱 이렇게 나오고, 얘랑 얘 하면 b제곱 x제곱 나오고, 얘 하면은 b제곱 y제곱 이렇게 나오지. 얘를 이렇게 넘길 거라 했으니까 빼기 해서 얘 제곱한 거 쓰면 되지. 써보면 a제곱 x제곱에 얘네들이 곱한 거에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 2ab xy에다가 더하기 b제곱 y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하고 한쪽 0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된 거지. 지울 거 지워버릴 거거든. 요거랑 요거 같으니까 지워버리고 b제곱 y제곱 같으니까 지워버리고 하고 남는 게 얘랑 얘만 남아. 다시 한번 식을 예쁘게 써보면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xy 더하기 b제곱 y제곱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다 같은 식이야. 근데 보니까 여기도 그랬지만 결국 원하는 건 완전 제곱이었으니까 얘도 완전 제곱 뭔가 하고 싶거든? 이거 완전 제곱 될까 안 될까? 딱 봐도 되는데 딱 봐도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되지? ay 마이너스 by 자체를 제곱하면 되겠지. 그럼 만들어지지. 이거 제곱하면 얘고 이거 제곱하면 얘고 얘네들 곱해서 2배 한 게 얘지. 그래서 너도 역시 누군가의 제곱꼴이니까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 얘랑 얘가 어떨 때? 뭐야 이게? 왜 A, Y야? 왜 Y 투성이야? 여기 X.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랑 얘가 같으면 0이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X랑 BY가 같을 때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AX랑 BY가 같을 때 등호 성립이다 라고 해도 돼. 근데 일반적인 교과서에서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B를 1로 넘기고 X를 1로 넘겨가지고 잠깐만 얘들아 BY 뭐가 이상해 조금. 여기 잘못됐구나. 여기 Y제곱 맞지? 여기 Y제곱이고 여기를 그냥 잘못 내렸거든. X제곱이거든? 이렇게? 여기가 Y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X 되는 거. 그래서 같아야 되는 것도 AY랑 BX가 같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걸 쓸 때도 AY랑 BX가 똑같다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 근데 딱 봐서 여기 맨 처음 식을 봤을 때 A의 짝지가 X처럼 느껴져, Y처럼 느껴져. X가 짝지처럼 느껴지고 B는 Y랑 짝지처럼 느껴지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X를 이쪽 밑으로 내려 이렇게. X분의 A. 이렇게 하자. A를 1로 내려. 그럼 A분의 X라고 쓸 수 있겠지. A를 1로 내린 거야. B는 1로 내려. 그러면 B분의 Y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서로 짝지처럼 이렇게 지어지면은 요럴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야. 쿠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개념 수업 때는 일단 요거에 대한 문제도 풀긴 풀 겁니다. 문제도 풀 거고 내용도 볼 거고 이렇게 할 건데, 자 이게 두 개의 유명한 절대 부등식이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할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 풀어준 게 거의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용 정리하면서 다른 문제들도 같이 한번 볼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하나씩 일단 복습할 때 한번 해볼게. 라이트센 407번 문제를 보자. 라이트센 407번 문제를 보자. 자, 라이트 407번 문제를 보면 주조건 PQ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나와 있지.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나피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집합 U에 대해서 무조건 PQ의 진리 집합이 각각 PQ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 P 여집합이 포함된다 Q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그랬을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잖아. 자, 우리가 지금 개념 수업이니까 문제 풀이적으로 뭔가를 다 얘기를 하진 않을 거거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좀 편해.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 선생님 어떻게 그릴 거냐면 P 여집합이 Q에 포함되어야 되는 상태잖아.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해버려. 얘를 P 여집합으로 해버려. 얘를 Q가 이렇게 담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보는 거지. 그 다음 1번부터 한번 봐볼게. 자, 1번 보면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니?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은 Q가 여기 있고 P 여집합의 여집합이 P일 거 아니야. 겹치는 부분이 있겠어 없겠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도넛 모양? 이 도넛 모양 겹치는데? 괜찮다 이렇게. 아 괜찮다가 아니라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보면 P라는 집합이 Q에 포함되냐 이렇게 좀 얘기한 거지. 그럼 P 여집합의 여집합이 P인데 그 P가 여기 Q에 들어가지 못하지. 보이지? 선생님이 색칠 막하기 좀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되지, 그지? 세 번째 Q가 P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Q라는 놈이 P 여집합 이 바깥 부분에 포함이 되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그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네 번째 P 빼기 Q를 하면 그게 공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P라는 놈 여기를 뺀 나머지에서 Q를 빼버리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이 남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집합이 아니지, 그치? 5번 P 합집합 Q가 U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Q 색칠 이제 마지막에 한다. 여기 Q 색칠하고 그 다음에 P를 색칠하면 이게 P 색칠한 거지. 얘네들을 합치면 전체가 돼 안 돼? 되니까 이런 거지, 그치? 벤 다이어그램으로 관찰하는 것도 역시 능력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을 좀 해주면 된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12번도 한번 가보자. 412번 마이너스 A에서 X A까지가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이 0보다 작다는 이 조건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이렇게 된 거지. 포함 관계를 생각하면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이런 상태야. 자, 그럼 얘부터 먼저 풀어보면은 X 더하기 4, X 더하기 2로 되니까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해당 범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그렇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먼저 확정됐으니까 얘부터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를 마이너스 4로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 2로 잡을게. 그래서 여기 동글뱅이 이렇게 동글뱅이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되어 있는 게 요 놈으로 확정이 된 거야.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 자, 얘 저번 시간인가 한번 얘기했는데 얘랑 얘의 중점이 어디야? 0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0인점이 필요해. 일단은 0인점을 잡고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얘거든. 근데 얘가 얘를 이렇게 감싸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대충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감싸버리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상황이 일단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상태거든. 그래서 처음 든 생각은 여기 마이너스 A라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A라는 지점이 이렇게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A라는 놈이 마이너스 4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일단.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지. 그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꼴 들어갈까 말까 생각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이 괜찮아 별로야? 괜찮아서 이꼴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A가 구도 모양 항상 조심하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양수 A의 최소값은 4가 됩니다 하면 정답이야. 아니 되게 부등식 문제 같지 않니? 부등식 문제를 풀 때도 어쨌든 부등식 문제니까. 됐고
유형 16에 보면 여러분들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도 있고 17에 보면 기울법도 있잖아. 그치? 요거는 우리 문제 풀이 때 조금 자세히 하는 게 어떨까? 왜냐면 이거를 지금 케이스별로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리거든? 왜냐면 이거 문제 풀이 때 빠짐없이 다 해줄 테니까 일단은 우리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규율법으로 증명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만 알고 좀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증명 하나 또 한번 해봐야 되니까 425번으로 한번 가볼게. 425번. 425번은 나랑 같이 증명을 한 거거든. 426번으로 가볼게. 자, 실수 xy에 대해서 절대부등식인 것만 골라봐라고 얘기했다. 자, 기억 좀 먼저 볼게. x제곱 더하기 1 요게 x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는 상태야. 자,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절대부등식이 나와도 그게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 내가 스스로 증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일단은 한쪽 영으로 만드는 게 어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일단 만들어 준 거지. 그럼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x 어떻게 해야 제곱이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완전 제곱식 안으로 들어가지. 플러스 4분의 1을 여기 갖다 썼잖아. 그러니까 빼기 4분의 1 해줘야겠지.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된 건데 얘가 0보다 크냐 항상 0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일단은 요거 자체가 누군가의 제곱볼이잖아. 그럼 요 놈이 항상 0보다 어때? 같거나 크지? 얘가 항상 0보다 같거나 커? 근데 거기에 누가 더해져 있어? 4분의 3보다 같거나 큰 4분의 3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자체는 4분의 3보다 같거나 크겠지. 그러니까 0보다 큰 게 맞는 거지. 얘가 4분의 3보다 항상 같거나 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지. 그렇지 않아? 맞는 거 아닌 거지. 니은번 봅시다. 니은번. 니은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 그게 같거나 크다 2의 x 더하기 y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한쪽 넘길게.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1을 하는 게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네.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을 좀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만들어주고 y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만들어주겠지. 플러스 1 갖다 썼으니까 빼기 2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빼기 2 해주면 얘랑 만나면 어떻게 돼? 빼기 1 되는 거고 넘어오면 1이지. 이걸 왜 넘겨본데? 일단 이렇게 넘겼어. 모르겠어. 왜 넘겼지? 자, 그러면 누군가의 제곱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항상 어때? 0보다 같거나 클 거고 얘도 누군가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같거나 크지. 그럼 얘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같거나 큰 놈이잖아. 근데 걔를 1보다 같거나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얘들아 x가 1이 되고 y가 1이 되면 0 되고 0 되잖아. 그게 1보다 같거나 커? 아닌 경우를 찾을 수 있는 순간 절대부등식이 아니야.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아닌 경우를 찾을 수 있는 순간 아닌 거지.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절대부등식이. 일단 디귿번 봅시다. 디귿번 보면 x제곱 더하기 2y제곱 요게 같거나 크다. y에다가 2x 더하기 y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넘길 거거든. x제곱에다가 더하기 2xy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2xy에다가 y제곱이 넘어오니까 더하기 y제곱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 보이지?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0보다 같거나 누군가의 제곱이라 얘기했으니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디귿번은 절대부등식이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못 보던 식이 나와도 내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맞다 아니다를. 그게 일단 절대부등식의 약간 본질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9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산술기하는 아마 문제풀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아마 하루를 날 잡고 할 정도로 문제풀이 아마 하게 될 텐데 지금은 개념적으로만 얘기를 해줄게.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 양수라고 얘기를 했지. 문제 딱 읽자마자 나온 게 두 양수라고 했잖아. 그럼 그냥 곧바로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도 좋아. 알겠지? 자, A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데 3A 더하기 2B라는 값이 12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는 게 A, B의 최대를 구하시오가 문제야. 낯설지, 그치? 낯설지 않니? 왜냐면 산술기하 평균을 배웠는데 갑자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그치? 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산술기하의 핵심은 이거야. 선생님이 식자체를 아까 2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우리가 문제를 실제로 풀 때는 A 더하기 B가 2루트 AB다. 이게 훨씬 쓰기가 일단 좋아. 일단 이렇게 일단 만들어야 돼. 이 상태로 보는 거야. 앞으로는 계속. 이 상태로 볼 텐데 이걸 항상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누군가의 합이 누군가의 것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 누군가 두 놈의 합은 두 놈의 것보다 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두 놈의 합이 주어졌지. 응? 두 놈의 합이 주어졌다는 거야. 그럼 한 놈을 3A로 보고 한 놈은 2B로 보라는 뜻이야. 산술기하 평균 식을 써보면 3A 더하기 2B가 같거나 크다. 이 써주고 루트 쓴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두 놈의 곱을 써줘야 되는 거야. 다시 두 놈의 합이 두 놈의 곱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두 놈의 합을 줬잖아. 그러니까 두 놈을 이 두 놈으로 잡으라는 거야. 두 놈의 합이 같거나 크다. 두 놈의 곱. 여기 있다. 6, A, B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3A 플러스 2B라는 값을 지금 뭐라고 알려줬어? 10이라고 딱 결정이 되는 순간 AB는 어떤지가 나와. 이게 항상 문제의 패턴이야. 산술기하 평균에. 자, 2랑 2 지워주게 되면은 좌변이 6이 되는 거고 우변은 루트 6AB가 됩니다. 괜찮지? 6 양수야 음수야? 양수. 루트 씌워지면 항상 양수지. 양수일 때는 제곱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상관이 없다. 제곱을 해도 36 6AB. 따라서 AB의 값은 6보다는 같거나 작거나 결론이지. 괜찮습니까? AB라는 값은 6보다는 같거나 작다라고 결론이 나왔지. 그러니까 AB의 최대값은 몇이야? 6이야.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새롭지 뭔가. 왜냐면 산술기하 평균을 증명하는 과정이나 뭔가 그 의미를 느낄 때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느껴졌거든. 근데 산술기하 평균은 다 최대치수 문제로 나옵니다. 최대치수 문제로. 하나 더 할 거거든. 뭘 더 할 거냐면 그럼 여러분들 이 AB라는 값이 최대가 된다라는 건 다시 봐봐. AB가 최대가 된다는 건 여기 이 꼴이 성립하는 거야, 성립 안 하는 거야? 성립할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AB의 최대값이 6이라는 건 지금 얘랑 얘가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B가 6일 때,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등호가 성립하려면 그러면 어때야 된다고 했어? 산술기하 평균에서? 얘가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고 했어? 이거 최종적으로 식정했을 때 어떻게 나왔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나왔었잖아. 이거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랑 B가 똑같아야 되지. 이 A, B가 뭐냐면 얘들아 여기 있는 두 놈이야. 두 놈. 여기 있는 두 놈이 얘랑 얘지. 그러니까 3A랑 뭐가 똑같을 때 2B가 똑같을 때 이런 이유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것까지 할 줄 알아야 돼. 이 두 놈이 똑같을 때 너의 최대값 6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일단 얘기가 된 거지.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해보자. 428번을 한번 해볼게. 428번. 428번을 보면 또 역시 두 양수라고 나와 있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A, B의 값이 21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7a 더하기 3b의 최소를 구하시오가 문제가 된 거야. 그럼 방금 전에 봤던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센스를 조금 발휘해 준다면 두 놈을 누구로 보라는 뜻일까? 7a랑 3b로 보라는 뜻 아닐까라고 일단 이해를 하는 거고 7a, 3b를 가지고 산술기하평균 식을 써주는 거야. 그러면 7a 더하기 3b가 같거나 크다. 2에 루트 써주고 이 안에 뭐 써야 된다고? 두 놈의 곱을 써준다. 21 a, b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a, b의 값을 뭐라고 주셨어? 21이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a, b의 값이 일단 21인 거거든. 21의 제곱에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사실 21이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해해? 요놈의 최소가 뭔 거야? 42구나.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되게 유용하지.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이 최대 최소를 뭔가 구할 때 생각보다 많이 유용해. 그러면 결국 7a 더하기 3b가 42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때가 최소인 거잖아. 등호가 성립할 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누구랑 누가 같아야 돼? 7a랑 3b가 같을 때 최소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돼. 이런 느낌인 겁니다. 432번 한번 가볼까? A가 0보다 크다, B가 역시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 3A 더하기 2B 더하기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 요 놈의 최소. 그럼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한번 해보면 내가 여기서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윤서 잘 썼어? 여기서 내가 최대를 어떻게 구할 수 있었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산술기하 평균식에서 한쪽이 상수로 정리가 됐지.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지. 얘도 봐봐. 산술기하 평균식 중에서 한쪽이 어떻게 됐어? 상수로 처리가 돼버리니까 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지. 그렇잖아. 그럼 결국 자꾸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한쪽이 뭔가 정리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 그 정리를 할 때 좋은 게 뭐냐면 역수야. 역수. 이 역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랑 얘 가지고만 한번 얘기해 볼게. A의 역수가 누구야? A분의 1이지. 두 역수가 일단 보인다, 그지? 두 역수가 보이잖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a 그리고 a분의 3을 방금 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두 놈으로 채택하는 거야.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두 놈으로 채택하는 거야. 얘를 두 놈으로 채택하는 거야. 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순간 2하고 루트 쓴 다음에 여기다 뭘 써야 돼? 두 놈의 곱을 써야 되지. 근데 둘이 역수 관계이다 보니까 둘 다 미지수를 가지고 있지만 곱하는 순간 어떻게 돼? 상수가 되고.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한쪽이 상수가 돼야 최대수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두 수가 역수 관계라고 하면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이 한쪽에서. 그래서 3a 더하기 a 더하기 3이라는 놈은 6보다는 같거나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 즉, 요 놈의 최소값은 몇이라는 거야? 6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요 놈이랑 요 놈은 이제 따로 관찰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b 더하기 b분의 2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2에다가 루트하고 두 놈의 곱이니까 4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4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요 놈의 최소값은 4다 라고 결정이 되면서 즉 두 놈의 합의 최소는 7이 되겠지. 그래서 최소가 7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 소개만 해주는 거 이런 느낌이다 라고 산술기하 평균을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네가 아예 문제를 못 풀면 산술기하 평균 왜 배운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 테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일단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일단 할게. 혹시
슈바르츠 보자. 코시 슈바르츠. 435번 봅시다. 435번. 두 실수 xy에 대해서 일단 코시 슈바르츠는 조건이 없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나와 있고 4x 더하기 3y의 요거의 최대 그리고 최소를 구해보시오 이렇게 된 거지. 자 일단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코시 슈바르츠를 생각할 때 여기 x의 개수가 누구? 4 y의 개수가 3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시 슈바르츠를 쓸 건데 이렇게 요 놈을 우변에다가 이렇게 쓸 거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이렇게 쓸 거라고. 그 다음 여기 쓸 때 어떻게 하라 했어? 개수랑 xy를 분리시키라 했지. 여기는 4제곱, 3제곱 분리시키고 이렇게. 그 다음에 x랑 y를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야.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은 거야. 코시 슈바르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라고 나와 있어? 이게 4라고 일단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상수다 보니까 값이 다 결정돼 있지. 16이랑 9를 넣은 거니까 25. 25랑 4 한 거니까 일단 100 이렇게 된 거지. 100보다 같거나 작다. 4x 더하기 3y의 제곱이 이렇게 된 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얘기 해볼게. x 제곱이 100보다 같거나 작다. 이거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들? 항상 부등식을 풀 때에는 경계를 생각하지. 경계. 일단 언제 100이 되는지 생각을 하는 거야. 언제 100이 되지? x가 11대랑 x가 마이너스 11대라는 생각이 드니 분명 요놈의 부등식의 경계는 10과 마이너스 10으로 만들어지겠지. 근데 100 안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겠어? 10 안쪽으로 들어오고 마이너스 10도 이쪽으로 들어와야 제곱을 했을 때 100이 안 넘어가겠지. 그런 생각 드니? 어떻게 풀려는 거야? 여기 x제곱을 x로 줄이고 이제 루트 하나 씌워가지고 100도 루트 씌워서 이렇게 줄이는 거지. 음량으로 쪼개 사이로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같거나 작다라고 되어 있을 때. 근데 요 놈이 얘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4x 플러스 3y에서 제곱 없애가지고 4x 플러스 3y라고 써주고 얘가 누구랑 누구 사이? 10이랑 마이너스 14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굳이 얘기를 할 때. 그래서 4x 더하기 3y라는 요거 놈의 최대값은 10이 될 것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 될 거다라고 정답을 내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가 한술기하고 다 쉬워. 얘는 식에 웬만한 것들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코시 슈바르츠 부분식만 써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할게. 이 정도로 소개해줬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줬으니까 되었고, 우리는 다음 진도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뒤에 함수로 넘어갑시다. 페이지 66페이지지? 66페이지. 우리가 함수라는 걸 사실 이번에 처음 배우는 건 아니잖아. 왜냐면 2차 함수라는 얘기도 이미 했지, 1차 함수라는 얘기도 이미 했지. 함수라는 건 여태까지 평생 써놓고 나서 갑자기 무슨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 뭐 이런 건데, 자 일단은 함수라는 건 생각을 할 때 짝짓기
뭐 많이 좀 어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짝짓기 뭐 아니면은 뭐 약간 커플을 만드는 그런 과정 뭐 이런 거로 표현을 하고 뭐 아니면 자판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좀 하거든. 그러니까는 뭐 이런 겁니다. 해야 될 건 이게 얘기해야 될 건 많아. 이거 어떻게 내가 함축적으로 한 번에 보여줄 건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함수의 필수적인 조건이 일단 정의역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공역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의역, 공역이라는 말 처음 들어 아니면 원래 알아? 처음 들어? 그렇구나. 그럼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겠네. 짝짓기라고 만약에 선생님이 뭐 얘기를 한다면 아니다. 자판기로 얘기해. 자판기. 그러니까 무슨 말 함수라는 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지폐를 탁 넣잖아? 그럼 어떤 음료수가 탁 나와. 근데 만약에 내가 300원짜리 동전을 넣잖아? 그럼 또 다른 음료수가 탁 나와. 만약에 내가 10,000원짜리 지폐를 넣잖아? 그럼 갑자기 어떤 인형이 나와. 뭐 이런 자판기. 그러니까 뭐를 넣으면 투입되는 값이 있으면 뭐가 결과로 나오고. 이게 함수란 말이야. 이 정의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넣을 수 있는 돈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공역이라는 건 내가 자판기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상품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투입되는 곳을 생각하는 거고 얘는 결과물 쪽을 생각하는 거야. 그 범위를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정의역, 여기는 공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보통 일반적으로 정의역을 x라고 표현을 하긴 해. 그리고 공역을 y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어. 선생님 일반적인 걸 좀 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자 그럼 정의역이 x, 공역이 y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정의역에 x1이라는 게 있고 x2도 있고 x3이라는 게 있는 거고, 공역에는 y1, y2, y3, y4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x1을 탁 투입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결과로 y1이 나오더라고. 그럼 이렇게 짝짓기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는 대응이라는 말을 써. 대응. x1이 어디에 대응된다? y1에 대응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x2를 탁 투입했잖아. 그러면 y3이 나오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x3을 넣었더니 y4가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를 내가 설명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 함수의 이름을 f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알겠지? 이 함수의 네이밍을 f라고 한 거 f,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f에다가 뭘 투입했더니 투입되는 값을 여기다가 해주는 거야. x1을 투입했더니 그 결과로 뭐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이 f에다가 x2를 대입했더니 y3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또 이 f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해. 자, 일단 함수의 이름을 써줘. 그리고 땡땡 해. 땡땡. 그 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을 거거든. 여기에 써야 되는 게 정의역이야. 여기에 써야 되는 게 공역이야. 알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왜냐면 내가 지금 정의역을 x 집합으로 했고 공역을 y 집합으로 한 거거든. 이걸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 x에서 y로의 함수 f. 이렇게 읽어.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일단 명칭을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끼리.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 함수는 f라는 거고.
읽을 땐 x에서 y로 하면서 f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적어볼까? 치역이라는 게 있어. 치역. 치역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요 대응 관계 속에서는 얘네들이야. 어떤 애들인지 알겠어? 공역 중에서도 누구? 공역 중에서도 선택받은 애들이야. 공역 중에서도 선택받은 애들을 구체적으로 치역이라고 불러. 치역.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 조건대시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무슨 뜻이야? 얘는 X라는 집합에 속한 애들이라는 거지? 정의역에 속한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걔들이 나올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집합 X에 속하는 놈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 F에 들어가서 나온 결과물들의 집합. 걔네들을 모아놓은 거지. 같은 뜻이지 지금? 이걸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걸 공부했냐면 정의역이라는 게 뭔지, 공역이라는 게 뭔지, 일단 치역이라는 게 뭔지, 함수의 대응관계라는 게 어떤 건지, 함수를 읽을 땐 어떻게 읽어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나는 뭐 여러분들 좀 아는 줄 알았어. 오케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면 되고 주의사항으로 살짝 얘기를 해주면 오케이. 만약에 문제에서 정의역이나 공역에 대한 언급을 안 해줘. 언급이 없는 거야. 그러면 실수 전체가 정의역, 공역이라는 뜻이야. 따로 말을 안 하면. 따로 말을 안 하면 그냥 전체가 정의역이고 전체가 공역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의역만 알려주고 공역을 안 알려준 거야. 그럼 정의역은 근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공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일단 이게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일단 내용이 되는 거고 여러분 그러면 문제 좀 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조금씩 알아야 되니까. 여기 465번 한번 봐볼래? 465번. 465번에 보면은 그 문제부터 잘 읽어봐봐. 두 집합 x, y 일단 이렇게 나와있지, 그치? 그리고 이 x의 원소를 y의 원소에 대응한다는 말 보이지? 대응 짝짓기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x라는 놈을 1, 2, 3이라고 줬고 y라는 놈을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부터 알았어야 돼. x의 원소를 y에 대응한다 했지. 그럼 정의역을 뭘로 하겠다는 거야? x로 하겠다는 거고 공역을 y로 하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y에 있는 놈들을 x에 대응하겠다라고 해도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야 되는 거야. 집합을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함수의 이름을 y는 x 플러스 1이라고 줬지. 그래서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할게. f라고 쓰고 fx는 x 더하기 1이라고 써도 되겠지. 알겠지? 해서 대응 관계를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그리는 게 습관화가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선생님 또 우리 이해 잘 시켜주려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너네가 문제 풀 때 계속 해야 돼 이거를. 근데 이게 지금 보일 때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보이고 나서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자, 일단은 정의역을 먼저 표현을 해보면 정의역에 1, 2, 3이 있는 상태네, 그지? 그 다음에 공역에 있는 상태를 보니까 공역에 1, 2, 3, 4, 5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그리고 함수 f를 거쳐서 대응이 될 거지? 자, 1이 f에 투입됩니다.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와? 2가 나오니까 이렇게 대응관계를 표현하는 거야. 2가 투입됩니다. 그럼 그 대응 결과가 3이 되는 거고 3이 투입됩니다. 그럼 그 대응 결과가 4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함수의 대응 관계를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됐지? 이 정도면은 함수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알겠지? 그치?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할게. 함수의 조건. 함수의 조건이다. 함수의 조건. 나는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일단 세팅을 한 거지. 윤수야, 여기 가야지.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일단 세팅을 한 거야. 정의역을 이렇게 두고 공역도 똑같이 두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지. 대응 관계를 표현해 볼 건데 1은 1, 2도 1, 3이 3, 4가 4. 일단 이렇게 된 거거든?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봐봐. 이 순간 문제가 돼. 이게 무슨 뜻이야? 얘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대응을 할 때 한 놈이 여러 놈을 택하면 안 돼.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바람 피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이야. 남자애가 얘도 좋아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한 정의역에 해당되는 어떤 원소가 두 놈을 택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일단 함수의 첫 번째 조건이야. 봐봐. 얘는 지금 문제가 돼, 안 돼? 이건 문제가 안 돼. 선택을 두 개 받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럼 두 사람 날 좋아할 수도 있지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니? 그래서 1이랑 2가 얘를 택하고 있지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두 개를 택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첫 번째 함수의 조건이야. 두 번째. 마찬가지로 대응 관계를 해볼 건데 이렇게 하고 끝이 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끝이 나는 거야. 이럴 때도 역시 문제가 돼. 누구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 느낌이? 4번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정의역에 있는 어떤 원소는 항상 무조건 누군가를 택해야 돼. 누군가를 택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항상 무조건 누군가를 택해야 된다는 게 또 함수의 조건이야. 이 두 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걸 함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고 이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알겠지? 일단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해주고 자 이번에 그래프까지 그려볼 거야.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잘 그리잖아. 대응되는 대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자, 1대 1에 대응됐다 했지. 여기가 x축이야. 여기가 y축 이렇게 된 거야. 1대 1이니까 이 점 찍으면 되지? 이런 거 할 줄 알잖아. 2대 1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2대 1이 됐다 이렇게 된 거야. 3대 3이 됐다 이거야. 3대 3이 됐다 이거야. 근데 또 3대 또 뭐가 됐다는 거야? 4도 됐다.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올바르지 않은 걸 표현해보는 거야. 4대 4가 됐다 이거야. 4대 4가 됐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응 관계를 봤을 때 너 함수 아니고 너 함수 아니고 알겠지? 그럼 이제 그래프를 보고도 어때야 돼? 알아채야 돼. 얘가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 알아채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Y축 평행선 긋기 이렇게 하면 돼. 자, 이거를 칸이 모자랄 것 같은데
해볼게 선생님이. 자, y축의 평행선이니까 이렇게 그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어야 되지. 근데 정의역에 해당되는 라인에만 이렇게 그어봐. 그럼 지금 만나는 점이 이렇게 한 개지. 이러면 괜찮은 거야. 여기에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봐. 만나는 점이 한 개지. 그럼 괜찮은 거야.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봐. 만나는 점이 몇 개야? 이런 문제가 돼. 이때부터. 2개 이상이면. 평행선을 그어봐. 만나는 거 하나밖에 없지, 그치? 이러면 얘하고 여기 괜찮은데 얘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이렇게 알아챌 수 있다고. 얘도 그림 그려볼게. 1, 2, 3, 4. 1, 2, 3, 4. 자, 1일 때 대응되는 게 1입니다. 2일 때 대응되는 게 2입니다. 3일 때 대응되는 게 2입니다. 4일 때 대응되는 게 없다네. 이렇게 된 거지. 얘가 지금 함수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챌 거냐면 y축 평행선을 그어보니까 만나는 점 한 개니까 괜찮은 거야. y축 평행선을 그어보니까 만나는 점 한 개니까 괜찮은 거야. y축 평행선을 그어보니까 만나는 점 한 개니까 괜찮은 건데 마지막에 4라는 라인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없는 순간 얘가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대응 관계뿐만 아니라 그래프를 보고도 얘가 지금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